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 시리즈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상수 함수와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했었고, 오늘 2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제 처음으로 차수가 올라가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라서 요거를 하나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차 함수라고 하는 3차 그리고 4차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만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3, 4차는 특징이 좀 많긴 한데, 오늘까지는 최대한 외우지 않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혹시 이참수를 외워서 공부를 했었다면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차 함수를 먼저 써보면 2차 함수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거를 숫자로 2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2차라는 거는 이제 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함수는 어떤 입력이 있고 그 입력이 결과로 나타날 때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 입력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를 2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떤 입력 값이 있을 때 입력 곱하기 입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를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력을 x값이라고 하고 결과를 y값이라고 하면 입력이 두 번 일어나는 뭐 이런 경우들, 그리고 그 뒤에 입력이 한 번 일어나는 경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식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y는 x제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일단 yx제곱을 이해를 하려면 좌표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좌표계는 지금 이 화면이 그런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이걸 봐도 저희가 이런 좌표계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x축, y축. 그래서 이 x축에서의 점 2, 1 이런 점을 2,1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좌표계라고 했다. 이거는 1600년대에 데카르트가 천장을 보면서 파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유용한 도구이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단면 2차원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차원을 이해하는 정말 강력한 도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y는 x제곱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y는 x제곱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y는 x제곱을 이해하면 사실 2차 함수를 다 이해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좌표계에 한번 표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좌표계를 하나 그어보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그러면 x값을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꼭 이 이참수를 배워야 되거나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이걸 다 그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y는 x제곱 계산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나씩 좀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이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 점을 통해서 점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0일 때는 y가 0이겠죠. 그리고 1일 때는 y가 1일 거예요. 그리고 2일 때는 y가, 자, 2의 제곱은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라고 하면 2,4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0에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역시나 1,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넣으면 역시나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5, 6, 7, 8, 9라고 하면 3을 넣으면은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넣어도 9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를 당연하다는 듯 잊지 말고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여기를 확대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도 2분의 1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에 2분의 1을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값, 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2분의 1보다 더 작은 값, 4분의 1을 넣으면 16분의 1,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값, 뭐 10분의 1을 넣으면 100분의 1. 그래서 얘네들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에 가까운 값으로 다가갈 때는 또 역시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1에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가가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숫자 1, 2만 찍지 마시고 그 사이 값들을 찍어보면 얘가 증가하는 게 직선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특징이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값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해를 했다라고 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특징을 잡아 볼 건데, 자, 그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첫 번째는 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y는 x제곱은 x는 0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축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무언가 어떤 끝 꼭지점으로 보이는 값이 있다. 그거는 여기서 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세 번째는 얘의 증가폭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얘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시간에 다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이 식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일단 이 그래프를 하나씩 찍어보고, 제가 한 것처럼 하나씩 찍어보고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사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다시 y는 x제곱을 써두고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얘는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더라. 요거랑 똑같죠, 식이.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변환이라고 보고, 두 번째 변환은 이 식을 1 곱하기 x 빼기 0 곱하기 x 빼기 0 이라고 보는 게 두 번째.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 이 식은 1 곱하기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 이렇게 총 세 가지로 한번 식을 바꿔봤는데, 이 첫 번째 식을 우리가 일반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a, b, c라고 바꿔두면 ax 제곱,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ax a 네, 지금 제 패드가 좀 이상한데, 밑에다가 일반식을 한번 써보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게 일반식. 자, 두 번째로는 얘를 인수분해를 한 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보통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라고 볼 수 있는 게 인수분해식.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상당히 유용하고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얘는 x 빼기 뭐 b라고 하고 더하기 c라고 하면 얘를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항상 바꿔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 식을 요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 있고, 이 각각의 식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y는 1 곱하기 x 빼기 0 그리고 x 빼기 0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이 말은 x에 0을 넣으면 y도 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얘는 증가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이걸 한 번 더 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에서 뭐 2가 되고 3이 되고 하면 이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x에 0을 넣으면 y가 0이 된다 라는 이 관계식의 특징을 이용하면, 여기가 0을 넣으면 y가 0이다. 근데 유일한 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이 아니라 2가 된다면 여기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3이 된다면 얘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꼭 0이 아니어도 y는 x 빼기 1에 x 빼기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쉽게, 자, x는 1과 2에서 y가 0이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크게 찍으면 1과 2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저 1이 2로 변하면 이 식이 좀 더 이렇게 생겼을 거다, 뭐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y는 1 곱하기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이다 라는 식을 좀 이해를 해보면, 지금 x는 0일 때 요 x 빼기 0의 제곱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x 빼기 0의 제곱이 1이 되거든요. 그리고 x가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 x 빼기 0의 제곱이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빼지는 이 0이라는 값이 대칭 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칭 축에서의 이 값, 요 0은 대칭 축의 높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식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고 싶다. 1 곱하기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점을 여기에 0,0을 찍고 0,0, 즉 여기가 대칭축의 a, b가 되는 거죠. 0,0을 찍고 속도가 1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y는 2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식으로 함수를 찾았다라고 하면은 1,3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2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2차 함수다 라고 바로 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해하는 방식이 총 두 개가 있다. 그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그 첫 번째가 인수분해 식이고, 두 번째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가장 최종 목표로 해야 되는 일반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참수를 배우는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이참수를 배울 때 이 식부터 보게 되면 사실 이거를
바로 해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식은 결국 저는 y는 x제곱과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y는, 자, 이걸 완전 제곱을 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 주 천천히 한번 해보면 a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여기까지만 묶고 나머지 c는 여기다가 그냥 둘게요.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거 아니고 그냥 a로 묶음했다. 자, 그러면 얘가 무언가의 제곱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식은 아마도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제곱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마음대로 하나를 더해 버렸으니까 하나를 똑같은 걸 빼야겠죠. 빼기 a 곱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하나의 식을 조금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더하기 c 네.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을 해보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일단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통 판별식이라는 걸로 많이들 쓰는데 그 판별식이라는 걸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아까 뭘 알 수 있었냐면 a는 증가 속도이다. 그러니까 y는 x제곱에서 앞에다가 1을 곱하냐 2를 곱하냐 3을 곱하냐 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요 점과 요 점, 즉 이걸 빼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요 점은 아까 대칭 축이 여기가 되고 여기는 그 높이가 되더라 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그래프다가 그대로 그려볼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조금 작게 해서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계산을 해보니까 a로 묶어보면 2a분의 bx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더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의 가정을 해야 되는데 a가 0보다 크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아무 점 a랑 b를 모르니까 그냥 대충 요쯤 있다고 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다고 하면 요 점을 대칭으로 하는 요런 2차 함수가 있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값이, 즉 이 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0보다 크게 있으면 요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다가 써보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근이 없고 얘가 0과 같으면 근이 1개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근이 2개거든요. 그 이유는 자, 근이 하나일 때는 0과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근이 2개다. 근이 2개, 근이 하나, 그리고 근이 없다. 이렇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4a 얘가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 이 0보다 큰 값을 바로 나눠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거고 0과 같으면 근이 1개인 거고 0보다 크면 근이 2개인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는 식이다 라고 해서 판별식 D
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별식 D는 뭐 특별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이 함수에서 이 꼭 지점의 높이를 찾아낸 거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볼 게 뭐냐면 이 값이 요 이차함수를 일반식을 풀어낸 요 값이 0이 된다고 하면 그 x 값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자, 요 값을 0으로 바꿔두고 이렇게 풀어보면 자, 반대편이 0이니까 이걸 넘겨보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자, 양쪽에다가 a를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곱을 풀어주면 여기에 루트가 씌워지게 되고 4a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4ac의 플러스 마이너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 4a제곱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를 보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 식을 못 외우고 심지어 이거는 전 쓰지도 않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의 공식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외울 필요가 있는 건가? 우리가 근이 필요하다면 인수분해 식을 쓰면 되고 근이 필요하면 인수분해 식을 쓰면 되고 그래프가 궁금하면 완전 제곱식을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뭔가 안 나오면 이 완전 제곱식을 계산을 해보면 이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고 근을 찾아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먼저 유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의 그 함수, 2차 함수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계산만 때려 박았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저게 계산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이건 왜 계산이 안 되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는 사실 그게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게 근으로도 계산이 되고 그래프로도 풀어지고 그 외에 활용되는 방향으로 내가 차근차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최종식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게 모든 걸 포함하지도 못하는 근의 공식 이런 거 하나만을 외우는 거 판별식 뭐 이런 걸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에서는 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차 함수가 결국 뭐 주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주변에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공을 위로 이렇게 집어 던지면 그 공이 그리는 궤적 이 밑으로 중력 G를 받으면서 아래로 계속 속도가 GT만큼 감소하면서 이 공이 이 그리는 궤적이 바로 2차 함수거든요. 뭐 지금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GT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생긴 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를 그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수학적으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함수니까 그냥 달랑 식 하나 외우고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순서대로 풀어봤던 것처럼 모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얘를 내가 근으로 찾아보면 어떤지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민을 해보면 분명히 2차 함수가 절대 어렵지 않고 아마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